자, 출발하도록 하죠. 벌써부터 이렇게 화기애애해요. 자, 63쪽입니다. 이번 시간은 63쪽에 과세권자와 납세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63쪽의 2절의 네모 1번에 1번 밑줄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할 권한 가진 사람이 누구냐?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밑줄 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부과한다. 이렇게 순서가 좀 섞여 있지만 우리는 일정하게 뭘로 공부하자고 그랬죠? 특, 광, 도세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과세가 된다. 특광도세다. 그 다음에 2번 납세지가 나오는데요. 납세지는 이 취득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라고 그랬죠. 물건에 대한 세금이니까 물건이 있는 곳, 여기가 납세지가 돼요. 납세지의 뜻이 뭐냐?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거야. 그러면 취득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니까 물건이 있는 곳 뭐라고 얘기한다? 소재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납세지는 시험 때까지 소재지와 주소지 두 개뿐이 안 배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일단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니까 뭐라고 그런다? 물세. 물세는 어디가 된다? 소재지. 소재지의 뜻이 뭐냐? 물건이 놓여 있는 곳, 물건이 있는 곳, 소재지. 그런데 이거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아. 납세지가 소재지인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는다. 똑같은 내용이야.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취득 물건이 있는 곳, 취득 물건에 뭐가 된다? 소재지. 그러니까 자, 납세지가 분명하든 안 하든 똑같아요.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된다? 소재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죠. 같은 물건이 여기입니다. 내가 땅을 하나 샀어. 땅을 하나 샀는데 일부는 서울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경기도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 취득세는 어디다 신고하냐 이거예요. 어디가 관할이냐? 취득세가 이렇게 걸쳐 있을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면 되는 거야. 경기도 주소에 돼 있는 것은 경기도에다, 서울에 있는 건 서울에다 쪼개서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럼 쪼개면 각자가 얼마짜리인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두 10억에 샀다. 10억 중에서 2번 나눠줘야 돼. 나눠줄 때를 대비해서 기준금액을 1년에 한 번 발표하겠죠. 작년 말에도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 결정해서 발표했잖아. 땅도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땅값, 즉 개별 공시지가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기준금액을 발표하죠. 그걸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가 표준액이라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은 뭐냐면 전국의 땅값, 집값, 요 기준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 그러죠? 이게 바로 시가표준액이야.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라는 건 전국의 땅값, 전국의 집값의 기준금액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면 공시지가, 집이면 주택가격 따로따로 얘기하지만 이걸 합해서 세법에서는 어떤 용어 쓴다? 시가표준액이라고 쓴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의 비율대로 나눠준다. 세법에서는 둘로 나눠주는 것을 안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분은 나눠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죠. 같은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은 취득세는 따로따로 신고한다. 따로따로 신고한다는 건 가격은 뭘 기준으로 나눠주느냐?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눠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세법에서는 나눠준다는 말을 뭐라 그런다? 안분이라고. 안분 또는 안분계산. 계산할 때, 나눠줄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눠줘야 된다? 시가 표준액 비율. 이래야 전국의 형평성이 맞는다는 얘기죠.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전국의 부동산에 대한 기준금액을 말한다. 그럼 이 기준금액은 매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국에서 발표하는 기준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 하더라. 자, 그것이, 자, 보죠. 2번 납세지는 양괄호 1번부터 다 뭐가 되느냐? 소재지만 알면 돼. 일일이 읽을 필요 없어. 다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된다? 소재지가 되는데, 이 중에 양괄호 4번 항공기만 용어 한번 설명합니다.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지방세에서 다 똑같으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잘 봐요. 기차가 가다가 잠깐 손님 태우려고 멈추는 데를 뭐라 그러죠? 기차가 가다가 서는 거. 역. 아주 밤새 자고, 이거 상식에, 이거는 세법이 아니라, 그렇죠, 정거장이죠. 그 다음 버스가 가다가 잠깐 서는 곳을 정류장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럼 비행기가 가다가 잠깐 멈추는 데를 뭐라 그러냐? 여보세요, 공항. 그럼 내가 얘기하려다 지금 놀랬어. 정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래야 서로 대화하면서 되잖아. 기차가 가다가 서는 곳 정거장, 버스가 가다가 서는 곳 정류장, 비행기가 가다가 서는 곳 정치장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정치장의 뜻을 한 번은 설명해 드리려고. 재산세까지 항공기는 다 정치장입니다. 정치장 뜻 이해가요? 이래야 대화가 되는데, 기차가 서는 곳 역, 어떤 분은 뭐냐? 플랫폼 이래요. 미치겠어. 근데 버스가 서는 곳 했더니 터미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좀 안 돼. 사장님 덕분에 대화가 된 거예요. 정거장, 정치장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소재지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양괄호 10번 금방 설명했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어디가 납세지가 된다고 그랬죠? 취득 물건의 소재지. 그거 밑줄 치면 돼요. 밑줄 치라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란 얘기죠. 그 다음 11번 밑줄. 같은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소재지별로 나눠준다. 동그라미. 나눠준다는 뜻을 뭐라 그런다? 안분. 근데 요것만 갖고는 약해. 그래서 박스에 참고학습이라고 나와 있죠. 참고학습은 뭐냐? 첫째 밑줄.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바로 밑에 줄. 취득 당시의 가액을 무슨 비율로 나눈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시가 표준액 비율. 그 말뜻 이해가세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밑줄 치라는 것만 잘 보시면 기출문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시 정리. 같은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따로따로 신고한다. 따로따로 신고하면 쪼갠다는 얘기죠. 쪼개면 금액은 무슨 비율로 나눠줘야 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안분. 끝. 이러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납세지에 관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네모 2번의 밑줄. 납세 의무자. 얘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신경 써야 된다는 것. 납세 의무자에 대한 것. 자, 배웁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나올 때가 됐어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취득세 누가 내야 돼?
여보세요. 사는 놈. 또 어려운 말 쓰려고 그랬지. 취득하는 사람 필요 없어. 사는 놈. 사는 놈이 바로 납세 의무자야. 사는 놈이 말이 좀 험악하니까 세련된 말로 사실상의 취득자 이런 거죠. 사실상의 취득자가 사는 놈이란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오죠.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된 걸 사도 취득세 내고 미등기 부동산 사도 취득세 낸다는 것. 사실상의 취득자 끝이에요. 그럼 사실상의 취득자인데 요건 뒤에 좀 이따 또 나올 건데 미리 알아두세요. 승계 취득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남의 걸 내가 가져온 거야. 승계 이어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승계다 그러면 남의 것을 받는 사람이 승계 취득자인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은 항상 알아두셔요. 차량만 공부하면 돼. 차량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따 배울 때 내가 만드는 거를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 남의 걸 가져오면은 뭐라 그런다? 승계 취득이라고 그래. 그럼 원시든 승계든 취득하면 무조건 취득세 내야 돼. 얘도 취득세 내고 얘도 취득세 내야 돼. 그런데 차량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돼. 같이 나오니까. 자동차는 상식적으로 접근합시다. 자동차는 어디에서 만들어? 기아나 현대에서 만들죠. 자동차 회사가 만들죠. 만드는 걸 무슨 취득이라 한다? 원시 취득. 그럼 취득은 무조건 취득세가 과세가 돼야 되는데 기아나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마다 야, 나 원시 취득이니까 취득세 내야 된다. 그럼 자동차 못 만들어. 세금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알듯이 자동차는 세금 취득세 누가 내? 내가 내. 소비자가. 소비자를 갖다 뭐라 그러냐? 승계 취득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자세히 또 배웁니다. 지금이랑 똑같아. 자동차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득세 안 내. 현대나 기아는 원시 취득이야. 만들었으니까.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럼 자동차는 누가 취득세 내느냐? 승계 취득자. 사는 사람만 취득세 낸다 이거야. 자동차 이해 가셔?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는 만들었지만 취득세 안 내. 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낸다? 여러분 소비자가 낸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동차 사면 취득세 내는 거 알잖아. 아 몰라요? 그럼 오늘 과제 내드릴게.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 점심 드시고 자동차 대리점 들러. 그래서 제일 좋은 차 계약을 해. 어이? 그러면 그 다음에 상담받을 때 그럼 취득세는 얼마나 나와요?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나보다 더 친절하게 해줘. 그런 다음에 자동차는 내가 취득세 낸구나. 이거 알았으면은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나와. 욕 뒤지게 먹어. 욕은 먹지만 기억은 오래 간다는 얘기죠. 세금에 관한 건 주변에 다니면서 사고치고 욕 먹으면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 따면 딴 동네로 이사 가야 되겠죠. 욕을 하도 먹었으니까. 그 욕 먹는 방법들을 설명하는데 오늘 1탄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취득세 얼마 나오나 물어보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기아나 현대가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낸다. 따라서 차량은 승계 취득자가 과세가 된다. 승계 취득이란 말 이해가요? 이걸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나올 때가 됐는데 항상 세법은 문제에 힌트가 나와. 힌트를 찾는 연습을 동그라미 하는 거야. 오늘 문제풀이 연습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겁니다. 제일 먼저 조작 설비, 부대 설비라는 말이 나와요. 부대 설비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대 시설이에요. 그럼 부대 시설은 누가 취득자가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럼 따져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 건물을 갖고 있어. 주유소 사장님이야. 그러면 옆에 공터가 있는데 친구가 놀고 있대. 을이. 그래서 야 을아, 너 놀고 있다며 우리 주유소 앞에 공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터널 자동 세차장 시설 설치해서 운영해봐. 땅 빌려줄게. 그러면 이런 세차장 건물은 주유소에 대한 부대 시설이 되겠죠. 이걸 부대 설비, 조작 설비라 얘기한다. 왜? 세차장만 따로가 아니에요. 주차장의 부대 시설로 보는 거죠. 그럼 이러한 부대 시설은 설치하기도 쉽고 철거하기도 쉽다는 얘기야.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이 돈 들여 설치했으면 을에게 취득세를 걷어야 되는데 을이 야 이틀 있다가 나 이거 적성에 안 맞아. 이거 철거해서 우리 동네로 갈 거야. 철거하면 이거에 대한 취득세는 떼어먹힐 수가 있겠죠. 내 말 이해가요? 부대 시설을 얘한테 받아야 되는데 얘는 철거도 쉬워, 설치도 쉬워. 그럼 철거하면 이거에 대한 취득세는 못 받게 된다 이거야. 법 중에 잔인한 법이 세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법이 머리 쓴 거야. 얘 도망갈까 봐. 그래서 부대 시설은 딴 사람이 돈 들여 설치했다 하더라도 얘를 인정 안 해.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따라서 부대 시설은 딴 사람이 돈 들여 설치했다 하더라도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한 놈이 함께 의무를 갖습니다. 도망가지 못한다. 주유소 사장은 쉽게 도망가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부대 설비도 요 사람이 함께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도 얘한테 걷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나? 부대 설비는 도망가기가 쉬워. 철거도 간단해. 하룻밤이면 끝나. 그럼 취득세 못 받아. 이걸 막기 위해서 부대 설비는 네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네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네가 누구냐? 주유소 사장이야. 주유소 건물을 주체 구조부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부대 설비가 되는 거고요. 그림 요 말 이해가나? 아니에요. 또 준비해놨어. 갑이라는 사람이 수영장 사업을 하고 있어. 이 안에 실내 수영장도 있고 그래. 밖에도 있고 공터가 있어. 친구를 불러서 야 우리 공터 있는데 여기다 탈의장 시설 네가 운영해봐. 부대 설비죠. 얘는 철거하기도 쉽잖아. 얘가 돈 들여 설치했다 하더라도 도망가면 못 받겠지. 이럴 경우에도 부대 설비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주체 구조부, 도망가지 못할 사람, 수영장 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둘 때 보세요.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된다. 이거와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럴 경우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즉 주유소 사장이 아닌 사람이 가설했다 하더라도 돈 들여 설치했다 하더라도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러니까 부대 설비가 나오면은 누가 취득세 의무가 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주된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부대 시설, 얘는 주된 건물. 부대 시설, 주된 건물이 되겠죠.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올 땐 항상 힌트가 나오는데 이거예요. 부대 설비가 나왔다 그러면은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틀리는 거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다. 그럼 맞는 거고. 이게 답 찾는 요령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다른 건 노골적인 힌트를 주지만 얘는 무조건 정답을 줘. 지문에 정답을 줘. 그런데도 못 찾으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잖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정답인데 정답을 지문에 주어진다니까.
그것도 한 번 하면 틀릴까봐 두 번을 인쇄해서 준다 이거야.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답을 두 번이나 주는 거예요. 그럼 요걸 10달 동안에 요거 찾는 연습하는 거야. 왜? 부대 설비, 조작 설비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럼 주유소 생각하라는 얘기야. 부대 설비 나왔네. 그럼 딴 사람이 돈 들여 가설을 했다. 그럼 그놈이냐? 그럼 틀리는 거야. 도망갈 수 있으니까. 누가 취득자가 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거를 설명, 답을 두 번 줄래니까 지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거 답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대 설비, 조작 설비 나왔으면 딴 사람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누가 취득자가 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거 10달 동안 푸는 거야. 시험 때까지 지문이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처음 힘들면은 다음 설명할 때 또 들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힌트를 준다니까 틀리면 사람이 아니야. 여기도 봐요.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 종류 변경이 나와. 그럼 변경이라는 말 뜻을 여러분이 알아둬야죠. 변경이 뭐야? 이거 초등학교 1학년 시간이야. 변경이 뭐야? 변경. 바꾸는 거야. 그럼 바꾼다 그러면 누가 취득세 내는 거냐 하면 그거예요. 변경을 하면 가액이 증가가 된다 이게. 그럼 변경을 하면 가액이 증가되는데 오늘 알아둘 것. 증가가 됐다. 그럼 취득세 내야 돼. 또 하나 감소가 됐다. 그럼 뭘 내야 돼? 양도소득세 냅니다. 이게 기본이야. 항상 매매가 일어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죠. 한 사람은 증가될 거고 재산이, 한 사람은 감소가 되겠죠. 바로 그거야. 증가가 나왔다. 그럼 취득세 내야 돼. 취득이야. 감소가 됐다. 그럼 팔았다 이거야. 양도소득세 낸다. 이게 여기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증가되면 취득이고 감소되면 양도다. 오늘은 취득세니까 증가만 배우고 양도소득세 배울 땐 감소만 배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차량의 종류 변경이다. 차량, 선박, 기계 다 필요 없어. 차량만 공부하면 돼요. 차량. 자, 볼게요. 얘가 조금 유치하지만 잘 들어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야? 자동차예요. 자동차 갖고 있어. 중고자동차 소나타 500만 원짜리야. 이 사람의 직업이 기사야. 일정 기간 무사고 하니까 개인 면허를 땄어. 그럼 개인 택시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자가용이 너무나 손에 익었어. 새 거야. 아까워.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등을 달았어. 그럼 뭐가 된 거야? 택시가 된 거야. 영업용. 자가용이었다. 영업용이 된 거야. 얘가 좀 유치하지만 들어봐요. 그러면 이게 택시, 개인 택시가 되면은 면허값 때문에 1억 정도 간다 이거야. 그럼 택시 자가용일 땐 500만 원, 영업용일 때는 1억이 간다. 변경을 했으면 가액이 증가가 되겠죠. 가액이 증가가 되면은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가 돼. 여기에 이따 또 나와요. 자세히. 지금하고 똑같아. 차량을 종류를 변경을 했다. 여기서 상식. 다시 한번 변경이 뭐라고 그랬죠? 바꾸면 이거 알아둬야 돼. 세법은 항상 이어져야 돼. 변경, 바꾼다. 그럼 바꿀 때는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좋게 바꾸는 거야. 좋게 바꾸니까 가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나쁘게 바꾸는 사람 없잖아. 좋게 바뀌는 게 변경이야. 그럼 가액이 증가돼. 증가된 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이거야. 그럼 취득세 내야 된다. 그럼 누가 내야 될까? 여기서 누가 취득세 내야 돼? 한 사람뿐이 없잖아. 누구야? 미치겠네. 누구야? 갑이죠. 그럼 갑을 뭐라고 그러냐?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경 시점에 누구 거야? 갑의 거잖아.
그럼 답이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종류 변경을 했다. 변경을 하면 가액이 증가가 됐다.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된다. 재밌는 건 보세요. 변경이란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변경이 나오면은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답이란 얘기지. 말 이해 가셔? 이게 다 지문에 힌트가 노골적으로 주어져. 시험에 변경 이렇게 나와. 이게 없으면 시험이 안 돼. 변경이 나오면 바꿨구나. 바꾸면 좋게 바꾸니까 가액이 증가돼.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 내는데 누가 내야 된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지. 당연히 갑이지, 갑. 갑의 거가 좋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요건 뭐냐 하면은 과점주주라는 거. 과점주주라는 건 뭐냐 하면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주주. 과점은 독과점, 많이 갖고 있는 주주를 과점주주라 얘기합니다. 그럼 과점주주다 그랬으면은 꼭 뭐가 문제가 나오냐? 이거예요. 주식을 취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주식을 취득하면 힌트가 나오잖아. 주식을 샀어, 주주가. 새로 주식을 샀어. 그럼 주식이 증가돼요, 감소돼요? 어떻게 알았어? 꽁치렁대지 마. 취득이라는 힌트가 나오잖아. 취득은 산 거야. 샀으면 주식이 늘어나. 증가되면 취득세 내란 얘기야. 그럼 주식을 취득을 했으면 주식이 증가가 돼. 그럼 증가면 취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누가 취득세 내? 산 사람. 그 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과점주주라고 얘기하죠. 여기 봐봐. 주주가 취득을 했으니까 주주가 취득세 낸다는 얘기야. 다만 취득세에서는 그냥 주주, 노후, 많이 가진 주주, 과점주주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갈 겁니다. 과점주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말이 나와? 주식을 취득했다 이 말이 나와. 주식을 취득하면 증가돼. 증가되면 누가 취득세 내? 산 사람. 누가 샀는데? 주주가 샀잖아. 그럼 주주가 취득세 내란 얘기야. 사야지 산 사람이 내는 거란 얘기지. 말 이해 가셔? 무지 어렵나? 어려우면 잊어먹어. 하지 마. 과점 주주에 관한 내용이 여기 쭈루룩 나오는데, 자,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잘 봐요. 이것도 숫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다 해드릴게. 여기만 봐, 여기만. 과점주주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째는 비상장 법인만 해당이 돼. 상장이다, 비상장이다, 이거는 뭡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럼 상장법인이라고 그래. 이거는 규모가 큰 데들 있죠. 현대, 삼성, 대우 이런 데들. 비상장법인은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 규모가 적어. 이거는 개인끼리 사고 파는 거야. 증권시장에서 안 돼. 비상장법인. 그러니까 규모가 일단 적어. 그 다음 과점이다 그러면 50% 초과 소유해야 과점주주야. 초과 또 나왔네. 50%까지는 과점주주란 이름을 못 써. 51%부터 과점주주야. 그럼 50%까지는 과점주주란 이름을 못 써. 취득세 안 내. 51%부터 과점주주라는 용어를 써. 취득세 내야 돼. 요 두 가지는 기본이야. 두 가지. 비상장법인만 돼요. 그 다음에 몇 프로 초과해야 된다? 근데 시험에 딱 50% 나온 경우 있어. 50%는 과점주주란 이름을 써요, 못 써요? 그럼 취득세 내요, 안 내요? 그래,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기출문제.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이거 신경 쓰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거는 아마 공법에서도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봅니다. 잘 봐요. 두 가지 그림 그려드릴게.
한 번만 설명 딱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능력 테스트 해봐. 갑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을 했어. 설립할 당시에 지분 비율이 몇 프로 할까? 55%.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그러면 회사를 법인을 설립했는데 설립할 당시에 지분율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지분율. 자기 몫이 55%야. 그럼 55%는 과점주주란 말을 써요, 못 써요? 50% 초과하면은 과점주주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설립 시 과점주주로 출발했으면은 이 회사 얘가 설립한 거야. 이 회사 설립을 하면 얘는 세금을 2번 내. 법인세 내야 돼. 거기다 과점주주니까 취득세도 내야 돼. 그럼 누가 설립하려고 그랬어? 세금 때문에. 그래서 설립 시 과점주주로 출발하면은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걷어요. 왜? 법인세 내니까. 항상 세법에서는 2가지 세금이 걸쳐 있으면 둘 다 안 받아요. 둘 중에 비싼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을 할 때 과점주주로 출발했으면 이 회사 얘가 설립해서 법인세 내야 돼. 그러면 취득세는 면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설립 시 과점주주,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따 밑줄 쳐드릴게.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왜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않느냐? 법인세 내야 되니까 취득세 면제해 준 거야. 그럼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있어. 과점주주는요, 평생 이만큼은 세금 안 내. 한번 여기까지 면제를 받았다 또는 납부했다, 그럼 거기까지는 평생 세금 안 내. 취득세. 왜 안 낼까? 증가가 돼야 취득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까지 세금 냈다, 여기까지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세금 안 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 증가돼야지만 세금 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 설명했잖아. 취득세는 증가돼야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을 취득을 했어. 5%. 그럼 몇 프로가 됐을까? 60%. 60%는 과점주주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이미 설립할 때 과점주주 자격이 있었지? 그치? 그러면 이미 과점주주가 됐었단 말이야. 그럼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증가분만 취득으로 보는 거야. 몇 프로 증가됐어? 그럼 5%만 취득세 내면 되는 거야. 해서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으로 본다 이게. 그런 다음 이제 또 나왔어. 이제 몇 프로가 된 거야? 그럼 앞으로 평생 60%까지 세금 내 안 내? 안 내는 거야. 이미 한 번 냈으면 평생 여기까지는 안 내. 그럼 앞으로는 증가분만 내는 거지. 요거 이해 가요?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여기까지는 세금 안 내는 거야. 증가분만 내는 거야. 자, 했다가 돈이 필요해. 그래서 10% 매각했어. 60%였다가 10% 매각하면 몇 프로 남겠어? 50%는 과점주주라는 이름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이건 매각이니까 증가가 아니지 취득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50% 됐단 얘기야. 이거는 왜 나오느냐? 취득과 관련 없는데 요 다음 거 문제 내느라고.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을 취득을 했어. 몇 프로? 몇 프로 할까? 5%. 그럼 몇 프로가 됐어? 55%는 과점주주라는 말을 써야 안 써요? 써요. 그런데 과점주주였다가 과점주주가 안 됐었지? 했다가
다시과점주주가 됐죠. 다시과점주주가 됐어도 증가분만 취득으로 보는 거야. 증가분은 과거랑 비교해봐요. 과거에 몇 프로까지 갖고 있었어? 근데 지금 몇 프로 됐어? 5% 늘어났죠? 뭐가 내요? 줄었지? 어떻게 늘어? 덥다 큰일 났네. 뭐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몇 프로까지 갖고 있었어? 그럼 60%까지 세금 안 내잖아. 이번에 팔았다가 다시과점주주가 됐어. 몇 프로 됐어? 55%면은 옛날보다 증가된 거 있어 없어? 없으면 얘는 취득세 안 내는 거야. 앞으로 증가분만 취득세 내는 거야. 이해 가셔? 아니야. 이해 안 가면 될 때까 오늘 밤새. 요번에 뭐냐?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20% 샀어. 몇 프로 됐을까? 70%. 그럼 다시과점주주가 됐죠? 옛날에 몇 프로까지 세금 냈어? 증가분이 몇 프로야? 이번에 10%만 취득으로 보는 거야. 이게 바로 기출문제 나온 거예요. 즉 다시과점주주가 됐을 때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몇 프로냐? 증가분을 물어본 거니까 몇 프로? 10%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평생 70%까지 세금 안 내는 거야. 증가분만 내는 거란 얘기죠. 끝.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에 대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어도 증가분만 취득세가 된다.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증가된 것만 취득세 낸다 이거야. 그러나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끝.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갈 거니까 원래 요거는 1월달 과정에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어려워서 3월달에 하려고. 근데 과점주주가 나올 때가 돼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서 설명하는 거야. 한 번 듣고 절대로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래서 하나 또 준비했어. 이거 잘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을 했어. 그런데 40% 지분율이야. 몇 프로? 40%면 과점주주 자격 있어 없어?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 설립 시 과점주주든 과점주주가 아니든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얘는 자격이 안 돼서 취득세 안 내는 거고, 얘는 자격은 되지만 법인세 내야 되니까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설립 시는 무조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부터 봐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15%를 취득을 했어. 그럼 몇 프로가 됐을까? 55%면은 과점주주란 이름을 쓸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아까는 이미 설립할 때 과점주주였다가 이미 과점주주가 됐었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거는 뭐야? 설립할 때 과점주주 아니지? 이때가 처음이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설립 시 과점주주는 얘가 설립했으니까 법인세 내야 되니까 면제를 해준 거야. 취득세. 근데 얘는 설립 시 과점 자격이 없지. 자격이 없으니까 얘는 법인세 부담이 있어 없어? 없어. 거기다가 자격이 없으니까 취득세도 내요 안 내요? 안 내. 다 안 내는 거야. 자격이 안 되니까. 오케이? 했다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밀린 거 전부를 세금 내야 돼. 밀린 거. 법인세 안 냈으니까 아무 세금 안 냈어. 과점이 아니라서. 그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밀린 거 다 내라 이거야. 그럼 몇 프로 세금 내야 돼? 55%. 그래서 설립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밀린 거 다 내란 얘기예요. 이해 가셔? 요 차이점 이해가?
다시 한번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하려고 그래서 눈동자가 얘는 설립시 과점주주다 그러면 법인세 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를 면제해 준 거야. 얘는 법인세 안 내. 과점주주 아니니까. 법인세도 안 내고 취득세도 안 냈어. 그럼 최초로 자격이 되면 밀린 거 다 내란 얘기야. 최초면 모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5% 취득을 했다. 그럼 60% 됐죠. 그런데 이미 과점주주가 된 거 아니야. 이미. 그럼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뭐에 대한 것만 취득을 하고죠? 증가분. 그래. 증가분이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5%가 돼.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과점주주의 전부. 몇 프로 내느냐? 요거 비율 물어보는 것도 나오고,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초면 모두에 대해서 밀린 거 다 내란 얘기죠. 요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과점주주의 전부가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과점주주다 그랬으면 비상장법 입만되고 몇 프로 초과해야 된다? 그리고 과점주주는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 뭐 대기업이다 그러면 회장님이 갖고 있는 거 몇 프로, 사모님이 갖고 있는 거 몇 프로, 아들, 딸이 갖고 있는 거 몇 프로, 이걸 합해서 50% 초과돼야 과점주주예요.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한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이야. 여러 사람인데 그냥 같은 한 통속이니까 과점주주들 이렇게 안 하고 과점주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몇 프로 초과돼야 된다? 50%. 자, 그럼 나와 있는 내용 한 번 더.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뭐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이미 과점주주가 되면 무엇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어도 뭐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끝. 이게 과점주주 전부야. 어려운 거 하나 없어. 계산 이거예요. 자, 그럼 나와 있는 내용은 좀 이따가 설명을 이어서 교재 갖고 있다 해드릴게. 과점주주 이해 가셔? 또 한 번 해드려? 처음엔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한두 번 풀어보면 그놈이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유 있게 쉽게 풀어보죠. 외국인 소유에 다 필요 없어. 수입이 포인트야. 수입. 재밌는 거는 교재는 이따가 봐요. 이따 밑줄 쳐드릴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궁금해 죽겠어? 손이 근질근질해? 이따 원 없이 밑줄 치라고 그렇게. 자, 수입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상식적으로 외국의 걸 수입하면 내 재산이 증가되죠. 취득으로 봐야죠. 그럼 누가 취득세 내? 수입하는 자. 이게 문제야. 수입만 찾는 걸 10달 동안 연습하는 거야. 수입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수입하면 누가 취득세 내야 돼? 수입하는 자. 이게 문제야. 국가고시 이게. 표정이 뒤따 어렵다 그래? 나머지 필요 없어. 꼭 수입이 나와. 그 다음에 또 나와. 상속. 상속을 받으면 재산이 나한테 들어오죠.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 상속을 받으면 세금 몇 번 낸다? 2번 내.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 그럼 취득세 누가 내야 돼? 상속인 각자가 내야 되겠죠. 상속인 각자. 이건 뭐예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1남이가 아파트 받았어. 2남이가 상가 받았어. 그럼 1남이는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하고 취득세 내야 되겠죠. 2남이는 건물에 대한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죠. 따라서 상속이란 말이 나오면 상속인 각자가 의무가 있겠죠. 요거는 1남이, 요거는 2남이. 상속이란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상속이 나오면 누구야? 받는 사람 상속인이 된다는 얘기죠. 각자, 여러 명이면 각자. 그 다음에 요거 나왔는데 얘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주택조합이 부동산을 샀대요. 그러면 주택조합이 취득을 했으면 누가 취득세 내야 돼? 조합이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안 돼. 재미없어. 따라서 조합이 샀는데 조합원용으로 샀대요. 누구용으로? 그럼 누가 취득세 내? 그래, 이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재밌는 건 힌트가 조합원용으로 꼭 주어져. 그럼 답이 뭐야? 조합원. 이거 찾는 거 10달간 배워. 11월부터 했으면 12달 동안 이거 배워. 근데 나와. 똑같이. 근데 틀려. 미치는 거요. 힌트를 준다니까 세법은. 조합원용. 그럼 당연히 누가 취득세 내? 조합원. 근데 또 힌트를 주어져.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힌트가 나와. 조합원에게 귀속 돌아갈 게 아니래. 조합원용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누가 내야 돼? 조합이 내야지. 왜? 조합이 취득했으니까. 말 이해가요? 조합이 취득했어. 근데 조합원용으로 샀어. 그럴 때만 누가 내야 돼? 조합원. 조합원에게 줄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내야 돼? 조합이 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문제가 나온다니까. 아주 세법은 노골적으로 힌트 준다니까. 그리고 답을 줘. 조합원용. 그럼 답은 누가 되는 거야? 조합원. 이거 1년간 연습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올 때가 돼서 아마 11월 달에도 우리 강의했을 거예요. 나올 만한 단어는 거의 반복해서 수업하거든. 요거 이해 가시겠어? 힌트가 나와. 이걸 시험지에서 찾는 연습해. 이것도 뭐냐? 첫째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거야. 시설대여. 시설대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대여. 대여가 뭐죠? 빌려주는 거야. 그럼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있었죠. 옛날 추억으로 돌아가서 비디오 대여, 비디오 테이프 대여, 그런 데 있었죠. 비디오 가게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이 비디오 사장님이야. 비디오 테이프 대여 사업하는 거야. 그럼 빌려주기 위해선 비디오 테이프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될 거 아니야. 누구 돈 주고 사? 내 돈 주고? 가게 주인이 살 거 아니야. 그럼 가게 주인을 대여업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여를 하기 위해서 사왔을 경우에는 대여업자가 취득세 내죠. 비디오 가게. 요게 이해가 안 가면 지금은 몇 군데 남아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서대여점. 대여하기 위해서 책을 사와야죠. 누가 책값 내야 돼? 책방 주인이. 책방 주인하면 싼티 나니까 대여업자 이런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럼 요번에 렌터카 사업. 차 빌려주는 거 있죠. 그럼 차를 빌려줘야 돼. 대여. 그러려면 일단 차를 어떻게 한다? 사야지. 그럼 이 차량에 대한 취득세 누가 내는 거야? 대여업자, 렌터카 사장님이 내는 거지. 이해 가시나? 별 비디오 테이프 가게까지 내가 열어봤어. 요거야. 잘 봐요. 시설 대여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러면 바로 렌터카 회사 생각하라 이거야. 대여업을 한다 이거야. 그럼 사다가 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취득세 내? 대여업자가 되는 거지. 아주 힌트가 나와. 이거 12달 동안.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자다 그랬으면은 어떤 거냐? 여러분 지입차 들어보셨어요? 내가 차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업체에. 됐다. 내가 뭘 하냐? 전세버스 사업하고 싶어. 그럼 일단 버스를 사야 될 거 아니야. 사가지고 나 혼자 영업을 잘 못하니까 여행사 명의로 등록해놔요. 여행사 명의로 등록하고 여기서 영업하고 수수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버스는 명의가 관광회사 여행사 명의로 돼 있지만 이거는 누가 취득한 거야? 내가. 그럼 취득세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돼. 여행사 명의랑 관계가 없잖아.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덤프트럭. 덤프트럭을 내가 사업하고 싶어. 그럼 내가 덤프트럭 사야 돼.
사가지고 건설회사, 화물회사 명의로 등록을 해놔요. 그래야 내가 영업을 쉬우니까. 그럼 명의는 운송회사, 화물회사, 건설회사 명의로 올라가 있지만 취득세는 명의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 차주인이 세금 내는 거야. 그럼 차주인이라는 걸 증명하면 돼. 어떤 거야? 덤프트럭이라든가 버스는 금액이 크니까 할부로 살 거 아니야. 그럼 할부계약서. 그 다음에 매달 자동으로 계좌이체 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차주가 나라는 걸 증명을 하면 취득세는 누가 낸다? 명의로 된 여행사가 내는 게 아니야. 내 거니까. 누가 된다? 차량대금을 지급하는 자,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자.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자라고 그랬잖아. 명의랑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헤매라고 운수업체 명의로 이렇게 나와. 명의는 관계 있어 없어? 차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사실상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이거지. 말 이해 가시나? 어떤 걸로 증빙하냐? 계약서라든가 그 다음에 계좌이체한 내역이라든가. 그럼 내가 주인인 건 증명하기가 쉽잖아. 할부계약서 들어가니까. 끝.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거 보세요. 이거 좀 이따 하고 이거 신탁재산이 나옵니다. 신탁 시험에 여러 개 나와요. 앞으로도.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얘기야. 부탁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 관리하기가 힘들어. 야 을아 내 거 좀 네가 관리 좀 해줘. 수수료 줄게. 신탁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갑은 위탁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을은 뭐가 되느냐? 수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관리하기 편하라고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요. 을에게 관리하기 편하라고. 그럼 명의는 수탁자로 돼 있지만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야? 위탁자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취득세 누가 내야 된다? 위탁자가 낸다는 얘기죠. 이건 꼭 알아두세요. 재산세 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신탁이 나오면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 거야. 주인이. 그럼 위탁자가 주인이야? 수탁자가 주인이야? 위탁자 얘는 관리인이야. 관리인. 그러니까 취득세는 얘가 내야 되는 거지. 얘가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 한번 출제됐어. 위탁자가 이전이 됐다. 이 말은 뭐냐? 위탁자가 주인이 수탁자한테 신탁 맡겨놓은 걸 제3자에게 팔았다 이거야. 그럼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는 건 위탁자가 바뀌었다 이거야. 주인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된다? 새로운 위탁자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쉽게 생각하니까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는 건 얘한테 맡겨놓은 상태에서 파는 거야. 매매가 된 거야. 그럼 옛날에 원래 주인은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위탁자는 샀으니까 뭘 내야 된다? 취득세 내란 얘기죠. 이해가? 그러니까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야. 팔았다 이거야. 그럼 옛날 위탁자는 양도소득세 내고 새로운 사람은 뭘 낸다? 취득세 내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는 말이 뭔지 알면 되는 거야. 위탁자가 이전됐다. 팔았다 이거야. 소유권 넘어갔다 이거야. 새로운 위탁자가 되겠죠. 신위탁자. 그 다음에 요 14번 정원, 시설물. 요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간단해요. 내가 땅을 갖고 있어. 이거에다가 너무 허전해. 정원시설을 만들었어. 그럼 정원시설이라든가 부속시설물이 나왔으면은 좋아졌죠. 땅이 좋아졌잖아.
가격 올라가겠지. 그럼 취득으로 보는 거야. 증가되니까. 정원을 이쁘게 꾸며놨어. 그럼 땅값이 올라가겠지. 그럼 증가가 되니까 취득세 내야 돼. 누가 내야 돼? 누가 내야 돼? 상식 누가 내? 땅 주인이 내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왜 이러지? 이건 세법이 아닌데? 또 하나 보세요. 이번에는 땅이 있어. 허전해. 여기에다 건축물을 지었어. 건축물 지니까 허전해. 그래서 저기 중심가 큰 높은 고층 빌딩 앞에 보면 그 앞에 뭐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봤나? 조각물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했어. 좋아져 나빠져? 좋아졌으면 누가 증가가 됐죠. 가격 올라가겠지. 그럼 취득세 내야 돼. 누가 내야 돼? 그렇지. 이거 진 사람이 이거에 대한 부대시설 만들었으니까. 이거 없이 땅만 있으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을 지었을 때 정원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면 누구 소유자가 돼?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는 거지. 두 가지 예가. 그러니까 땅만 있는 데에서 좋아졌다. 그럼 토지 소유자. 아니야. 건축물을 짓고 좀 허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놨고 시설물 만들어놨어. 정원시설했어.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가 된다는 것. 두 가지 그림 이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토지에다가 정원을 설치했다. 그럼 누가 된다? 토지 소유자. 토지가 있는데 이 중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누가 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시겠어? 이건 세법이 아니야. 상식적으로. 여러분 땅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다. 좋아졌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 거고, 내가 건물을 지면서 앞에가 허전해. 여기다 조각물, 그 다음에 동상, 그 다음에 꽃밭 설치했다. 그럼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건축물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문에 힌트가 다 나오잖아. 토지의 정원, 토지 소유자. 건축물의 정원, 건축물 소유자. 이걸 찾는 거야. 끝.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남았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요거 전까지는 지문 찾는 거 이해 가나? 모를 거야. 한 번 해서 모르니까. 중요한 건 두 개 남겨놨어. 왜? 10분 동안에 다 잊어먹고 빈 공간에다 집어넣으려고. 10분 쉬었다 할까요? 이 안에가 좀 덥지 않아요? 추워요? 더워요?